네, 다시 쭉 돌리세요. 네. 오색의 아름다운 다시 위로 쭉. 노래로 술을 주먹으로 바뀌어서 아름다운 꿈 시원하게 뒤로 당겨줍니다. 부여안고 사랑할게요. 다시 산바람 들바람 부여안고 사랑할게요. 팔을 벌려서 하나, 둘, 셋. 잘하셨습니다. 토닥토닥. 자, 내 이름 부르면서 문순아 사랑해. 자, 내 이름 부르면서 일분아 사랑해. 네, 좋아요. 자, 우리 신나게 내 나이가 어때서? 내가 어때서? 내 모습이 어때서? 아싸! 박수!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마음은 하나요 느낌도 하나요 그대만이 정말 내 사랑인데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어느 날 우연히 거울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월이 변한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마음은 하나요 느낌도 하나요 그대만이 정말 내 사랑인데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어느 날 우연히 거울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월이 변한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아유, 잘하셨어요. 예. 자, 이 시간에는
좀 우리 온몸을 좀 두들겨서 그 모세 그 혈관을 확확 이렇게 팍팍 열어주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몸타. 자, 잠시만요. 이게 갑자기 예, 자, 몸타. 자, 다 같이 아싸가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아싸? 아싸는 아끼고 사랑하자는 뜻이에요. 누구를 아끼고 사랑해야 될까요? 나를 맞아요.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두들겨 주시기 바랍니다. 머리부터 갑니다. 아싸, 다 같이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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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음악 소리 잘 들리시죠? 좋아요. 네, 자, 앉아서 하겠습니다. 어딜 같은 행복한 기분으로 앉아서 이제 바뀐 관념 다 버리고 이제 또 맨주먹 정신 다시 또 시작하면 나 이루리라 다 나 바라는 대로 이런 거 좋아하시겠죠? 내가 있는 이 땅이 너무 좋아 이민 따위 생각한 적도 없었고요 같은 시간 아끼고 또 아끼며 나 비상하리라 나 바라는 대로 산속에도 저 바닷속에도 이렇게 행복할 순 없을 거야 실력이 좋아지니까요. 세상을 알아도 지금처럼 좋을 수는 없을 거야 모든 게 마음먹기 달렸어 어떤 게 행복한 삶인가요 사는 게 힘이 들다 하지만 쉽게만 살아가면 재미없어 독한 인생 고귀한 삶을 살며 부끄럼 없는 투명한 마음으로 내 삶이 끝날 그 마지막 순간에 나 웃어보리라 나 바라는 대로 자, 이번에는 허리를 한번 두들겨보겠습니다. 허리. 한치 앞도 모르는 또 앞만 보고 달리는 이 쉴 수 없는 인생은 언제나 젊을 수 없어 알면서도 하루하루 지나가고 또 느끼면서 매일매일 미뤄가고 그래서 해보고 싶은 가보고 싶은 곳에 바라보고 못 가는 미쳐 산속에도 저 바닷속에도 자, 위로. 이렇게 행복할 순 없을 거야 구름 타고 세상을 알아도 지금처럼 좋을 수는 없을 거야 모든 게 마음먹기 달렸어 어떤 게 행복한 삶인가요 사는 게 힘이 들다 하지만 쉽게만 살아가면 재미없어 이해할 수 없다면 즐겨봐요 힘들다 불평하지만 말고 사는 게 고생이라 하지만 쉽게만 살아가면 재미없어 독한 인생 고귀한 삶을 살며 부끄럼 없는 투명한 마음으로 내 삶이 끝날 그 마지막 순간에 나 웃어보리라 나 바라는 대로 자, 혈관이 확장됩니다. 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으스에서. 아이고 시원하다. 자, 다 같이 숨쉬기 하면서 숨 크게 들이마시면서 배가 볼록 나오게 숨 들이마시고 다시 한번 크게 들이마시면서 좋다.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저도 참 좋습니다. 자, 오늘 새 노래 하나 배울 거예요. 새 노래는 우리 웰타임 프로그램의 주제가입니다. 내 주인공은 나야 나. 그래서 오승근 씨가 불렀던 노래인데 오늘은 요거 한번 들어만 보시고 다음 주에는 요거 율동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한번 같이 들어보겠어요. 네. 붙이면은 혈액순환이 굉장히 좋아요. 주인공은 나야 나 나를 위해서 하십니다.
봤소 웃어도 봤소 산전수전 다 겪어봤소 이왕이라면 남은 내 인생 꽃길이면 나는 좋겠소 돈을 얻어 살 수 없는 금 같은 세월 한 번 가면 오지 않는데 주저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하고픈 일 하고 삽시다 그래 내 인생은 내꺼 주인공은 나야 나 우리 주인공답게 멋지게 웃어보겠습니다. 여자분들은 내 인생은 내꺼 주인공은 나야 나 하나, 둘, 셋, 넷. 울어도 봤소 웃어도 봤어. 웃어도 봤소 산전수전 다 겪어봤어. 산전수전 다 겪어봤소 이왕이라면 남은 내 인생 남은 내 인생 나는 좋겠어. 꽃길이면 나는 좋겠소 돈을 얻어 살 수 없는 금 같은 세월 한 번 가면 오지 않는데 주저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하고픈 일 하고 삽시다 그래 내 인생은 내꺼 주인공은 나야 나 돈을 얻어 살 수 없는 금 같은 세월 한 번 가면 오지 않는데 주저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하고픈 일 하고 삽시다 그래 내 인생은 내꺼 주인공은 나야 나 내 인생은 누구 거? 내 인생은 내꺼 주인공은 나야 나 주인공 갈게요. 좋습니다. 자, 숨 한번 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꼭 이렇게 이제 그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제가 한 번씩 리뷰를 해드리는데요. 오늘 배워야 할 내용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웰다잉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복습은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쫙 해드리도록 할게요. 복습을 한 번씩 할 때마다 우리는 더 기억력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제가 배웠던 특히 웰다잉 10계명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요거 상실수 것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어르신들께 숙제를 드렸어요. 무슨 숙제를 드렸냐면은 우리 상실 수업 했잖아요. 수업 끝나고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사랑한다, 또 고맙다라는 미안하다라는 그런 문자 보내기 아니면 전화 한 번씩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하신 분 계세요? 문자나 전화하신 적 없으세요? 어르신들? 예. 자, 웰다잉 프로그램이 끝나기 전에 우리 이제 자주 그 가족 아드님이나 따님들한테도 그렇고 엄마가 많이 사랑한다, 아빠가 많이 사랑한다라고 그 애정 표현을 해주세요. 이 사랑은 말하는 게 아니라 드러나는 거라고 하긴 하지만 이제는 좀 표현을 해야 돼요. 표현을 하면은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나중에 아마 그분들이 우리 어머님이나 저나 우리 아마 더 잘해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오늘은 이제 오늘 하는 내용은
조금 사실 이 웰다잉이라는 거 자체가 이 죽음에 관한 이야기 때문에 좀 무거울 수가 있어요. 마음이 무거운데 오늘 배우는 내용은 법률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법률 용어가 좀 나오기 때문에 다소 좀 어르신들께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배우는 그 웰다잉 법에 관한 이야기는 웰다잉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생애 마지막 그 삶의 순간에 주인공이 되어서 인간의 존엄과 그리고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매 순간마다 감사가 넘치길 응원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르신들, 웰다잉이란 무엇일까요? 웰다잉이란 잘 먹고 잘 살고 잘 죽는 거. 잘 죽는 거. 맞아요. 잘 죽는 거예요. 웰다잉이란 잘 죽는다는 의미로 사회적, 신체적, 또 정신적, 영적 영역이 공존하여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킨다라는 어떤 이론적인 이야기가 있고요. 주변 정리를 편하게 주변 정리를 잘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삶을 마무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자, 그래서 웰다잉이란 품이 있는 죽음을 준비하라. 간단하게 말해서 품이 있는 죽음을 준비하라입니다. 내 삶의 주인공은 누구라고 그랬죠? 누구라고? 나. 맞아요. 우리가 태어날 때는 내 의지가 아닌 부모님의 의지에 의해서, 부모님의 사랑에 의해서 태어납니다. 예. 그런데 그 삶의 마지막만큼은 누가 주인공이 되자? 바로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내 삶의 마지막을 내가 선택하자라는 것이 바로 웰다잉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맞아요. 예. 그런데 이 연명의료 결정 제도가 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오늘 말씀드리는 연명의료 결정 제도는 간단하게 회복 불가능한, 이게 되게 중요해요. 회복 불가능한 환자가 원치 않으면 임종기 연명의료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취지에서 제정된 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제 1시간 반 동안 이어가도록 할 거예요. 우리가 그 평균 수명을 보면은요. 그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1970년도 그때는요. 우리 환갑잔치 엄청 했잖아요. 그때는. 요즘은 환갑잔치 많이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그만큼 수명이 연장되어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1970년대 보면은 보통 60세 전후로 해서 많이 이제 사망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2015년 기준으로만 해도 82세 전후로 해서 그렇게 사망을 했는데 최근에는요. 남자는 평균 수명이 84세, 여자는 86세라고 합니다. 이렇게 점점 수명이 이제 늘어나는 거는 뭐냐면 의료기술의 발달이 되었다는 거. 그리고 의료기술이 발달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병원을 이용하는 횟수가 그만큼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사망하는 장소도 거의 병원에서 이렇게 사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에요.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은데 2002년도만 해도 이 회색깔이 주택에서 사망하는 그 자수고, 지난 그 그래프가 의료기관 병원에서 사망하시는 분들인데 이때만 해도 거의 그래프가 비슷했는데 점점 2017년도에 보면은 주택에서 사망하시는 분과 병원에서 사망하시는 분의 그래프가 월등하게 차이가 납니다. 아마 어르신들도 느끼실 거예요. 그 집에서 사망했을 때랑 병원에서 사망했을 때 그 차이점은 제가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아마 어르신들도 잘 알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환자실의 모습이에요. 중환자실 모습. 우리는 요즘은 그러니까 태어나는 것도 병원에서 태어나고 죽는 것도 병원에서 죽게 됩니다.
삶의 마무리, 그 삶의 마지막 순간에 내가 내 인생을 미리 준비해 놓지 않으면 보통 이렇게 중환자실에 입원을 해서 많은 기계와 그리고 많은 수액들을 주렁주렁 매달고 가족들을 보지도 못하고 삶을 마무리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면서 오늘 그런 중환자실에서 보내다가 갈 것인지 아니면 남은 기간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내면서 가게 될 것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톨스토이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겨우살이는 준비하면서 죽음은 준비하지 않는다라고 예전부터 톨스토이가 얘기했는데 우리나라의 문화가 특히 그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문화가 죽음 얘기는 싫어. 죽음 얘기 듣기 싫어라는 그런 문화입니다. 저도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이제 쓰고 와서 우리 딸한테 엄마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썼다. 혹시 만약에 엄마가 무슨 일이 생기거나 그러면 엄마가 그거 써놨으니까 연명치료 안 한다는 거 너도 알고 있어? 그랬더니 우리 딸이 대체 왜 그런 소리 나한테 하는 거야? 하면서 엄마 왜 그런 걸 해야 돼? 하면서 우리 딸이 반응이 이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그러한 이야기들을 저희 아이들한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가족이 더 어려운 거 있죠. 가족이. 자, 그 연명치료 우리가 지금 웰다잉 시간에 얘기 많이 하는 것이 연명치료, 호스피스, 장기기증, 또 나의 장례식, 유언, 뭐 상소 이런 주변 정리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가장 많이 하는데요. 이런 죽음에 대한 이야기, 죽음에 대한 이런 문제는 바로 삶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웰다잉 프로그램 8회차가 끝날 때까지 우리 어르신들이 잘 정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존엄한 죽음,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연명 의료 계획서는 존엄한 죽음을 위한 그 준비 계획서예요. 그래서 오늘 연명 의료 결정법의 배경과 그 의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웰다잉 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회생할 가능성이 없다고부터 시작. 회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는 법. 예, 맞습니다. 이 중요한 문구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는 법입니다. 이 웰다잉법은 원래 법 이름이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라고 이렇게 긴 용어예요. 우리도 이렇게 말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웰다잉 법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2016년 2월에 제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웰다잉법은 2년간의 유예 기간을 걸쳐서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웰다잉법이 시행되기 전에 커다란 두 사건이 배경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1997년 보라매 병원 사건. 이거 혹시 그 전에 뉴스에서 엄청 시끄럽게 많이 나왔었는데 기억나세요, 어르신들? 예, 이따가 영상에도 나올 건데요. 어떤 사람이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나오지만은 술이 취해서 이렇게 다치셨어요. 머리를 다치셨어요. 그래서 이제 보라매 병원에 응급실로 들어가게 돼서 긴급하게 이제 뇌수술을 했어요. 뇌수술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상태였는데 이분이 자가호흡이 불가능한 상태라서 인공호흡기를 빼면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다음날 그 아내분이 찾아와서는 왜 내 허락도 없이 우리 남편을 수술시켰냐? 나는 돈도 없고 간병비도 없고 병원비도 없어서 당장 퇴원을 시켜달라. 그런데 이제 의사가 그 요구를 들어줄 수 없어서 이제 의논하다가 할 수 없이 그 가족의 요구대로 퇴원을 시켜주죠. 그리고 이제 집에 모셔다 드리고 인공호흡기를 뗐는데 떼자마자 5분 만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그 부인은 살인죄가 적용이 되고 그 퇴원시킨 의사 2명은 살인 방조죄가 되어서 이제 더 이상 의사 활동을 못하게 돼요.
이것이 이제 그 의사들 사이에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와서 그러고 있는 찰나에 2008년도 김할머니 사건이라고 이것도 그 세브란스 병원에서 있었던 일이라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었어요. 병원장이 의사들 대동으로 해서 막 그 기자회견 했던 그 영상이 저도 아직 머릿속에 생생한데요. 그래서 이분도 보라매 사건 이런 것들이 이제 뉴스에 나오고 이러니까 나는 저 연명치료 같은 거 안 할래라고 평상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막상 이제 심근인간 상태가 되니까 가족들이 엄마는 평상시에 연명치료 안 하신다고 했다. 그래서 연명치료를 중단해달라고 병원에 얘기했는데 병원 측에서는 들어줄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떤 법률적으로 제정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재판을 해서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돼서 그 인공호흡기를 떼라. 이거는 인간의 존엄성이랑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해서 그때 이제 웰다잉법의 그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이 법이 제정이 되고 2008년도에 시행이 됩니다. 자, 웰다잉법의 적용 범위는 반드시 그 회생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한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회생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한테 더 이상 치료를 해도 낫지 않는다라고 판단된 사람들한테 적용이 되고요.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서 사망이 임박한 사람들, 그러니까 치료해도 회복되지 않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 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그밖에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희 시아버님이 2006년도 2월에 돌아가셨어요. 2월달 그때 이 웰다잉법이 제정이 되는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그 갑자기 폐암 선고를 받으셨어요. 3개월밖에 못 사신다고 하더니 정말 3개월이 되셨을 때 아버님이 이제 되게 힘들어하셔서 응급실에 모시고 갔더니 그 응급실에서 3시간밖에 못 사신대요. 근데 3시간밖에 못 사신다는 양반한테 의사가 수혈, 그다음에 혈액 그 수혈도 하고 그다음에 끝까지 그 전날까지 항암제 투여하고 인공호흡기 착용하고 그다음에 그 인공호흡을 할 수 있는 그 체외생명 유지술 뭐 그런 것도 하고 하여튼 그 그때는 몰랐죠. 그 연명치료가 뭔지도 몰랐을 때였으니까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굉장히 그 속상했던 게 그 수혈을 하니까 3시간밖에 안 남으신 분한테 수혈을 하니까 아버님이 이 귀를 통해서 이 피가 막 나오는 거예요. 예, 예, 인공호흡 하면서. 그러니까 남편이 계속 아버님 이제 숨 쉬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면서 이 피를 다 닦아내는데 정말 커다란 세탁기를 넣을 수 있는 커다란 그 종이 박스에 그 피를 닦아낸 휴지가 가득 찼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더 괴로워하시더라고요. 빨리 가고 싶은데 막 이게 더 괴로워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그때 제가 웰다잉 공부하면서 맞아. 그때 이런 걸 알았더라면 좀 더 좋았을 걸이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웰다잉법 실행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은 웰다잉법을 통해 임종을 앞둔 환자들의 존엄성이 존중될 수 있고 환자의 가족들의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거. 그래서 이 병원비가요 가장 많이 그 사망에 임박했을 때 내가 번 돈 50%가 다 들어간대요. 네. 그 정도로 사망에 임들었을 때 병원비가 가장 많이 드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그 집안에 암 환자가 있었을 때 암 고치느라고 뭐 집 한 채 팔았어 막 이런 소리도 저 들었었거든요. 그 정도로 경제적 피해가 많다는 거. 또 부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환자의 병원비, 보험금 등 경제적인 문제들이 얽혀서 악용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때문에 법이 제정이 되었지만 유예 기간을 2년 동안 통해서 이제 이 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따 이제 영상을 보실 텐데요. 여기 보면 법률 용어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임종 과정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서 사망에 임박한 상태입니다.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바로 이 문구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사망에 임박한 상태. 그리고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말이 또 나와요. 그래서 이러한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들이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꼭 의사 한 명의 판단으로 안 해요. 이 연명 의료 중단 이런 것들은 의사 한 명이랑 혼자서 판단하지 않고 전문의 한 명이 더 같이 해서 꼭 의사 2명이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종 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사람. 그다음에 말기 환자라는 의미는 적극적인 치료예요. 적극적인 치료는 바로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 수술하신 분들이겠죠. 예, 그런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한 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도 3개월밖에 못 사신다고 판정은 받았는데 의사가 각종 그 연명 치료를 계속 오다를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웰다이밥이 없어서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연명의료라는 말이 자꾸 나와요. 그래서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 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의학적 시술로 치료 효과가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거. 예.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연명의료라고 하고 이게 한 단어예요.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예, 이게 한 단어예요. 이제 뒤에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예. 그러니까 아예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이거를 유보라고 하고 그다음에 연명의료를 하다가 더 이상 이분은 좀 힘들 것 같다라고 했을 때 그런 가족이나 환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서 중단하기로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호스피스 완화 의료에 관한 것은 말기 환자로 진단을 받은 환자 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라고 해서 호스피스 완화 의료에 관한 것은 제가 또 다음 시간에 준비를 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예, 그래서 미리 생각해보고 준비한 내 삶의 마지막 아마 영상에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서 어르신들 집중해서 이 영상 봐주시기 바랍니다. 약 한 10분 정도 걸릴 예정이에요. 네, 봅시다. 미리 생각해보고 준비하는 내 삶의 마지막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보세요. 내 삶의 마지막을 생각합니다.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여러분은 삶의 마지막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삶의 마지막을 좀 더 평온하고 안정적으로 맞이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주변을 살펴보면 죽음 준비 교육이나 유언장 등을 미리 알아보며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혹시 사전 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사전 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결정법에 따라 의사 능력이 있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이나 호스피스 이용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즉, 건강할 때 미리 자신의 죽음에 대해 생각해보고 향후 자신이 의학적으로 임종이 예측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생명만을 연장하는 무의미한 의료시술을 받을 것인지의 여부와 호스피스 이용 계획에 대한 뜻을 미리 밝혀둘 수 있는 문서입니다. 연명의료 결정법은 임종이 예측되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무의미한 연명의료에 관해 자신의 뜻을 미리 밝혀둘 수 있고 그 뜻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정되었습니다. 연명의료 결정법이란 지난 2016년 2월 국회에서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라는 다소 긴 명칭의 법률이 통과되었고 이를 줄여서 연명의료 결정법이라고 부릅니다. 이 법은 왜 만들어졌을까요? 1997년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친 환자가 응급 후송되어 긴급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해 회복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환자 가족이 환자의 회복 여부와 상관없이 강력하게 퇴원을 요청하였고 의료진은 가족에게 환자의 사망에 대해
법적인 의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귀가서약서의 서명을 받은 후 퇴원을 승인하였습니다. 퇴원 후 집에 도착한 환자는 의료진이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고 떠난 뒤 5분 후에 사망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담당 의료진에게 살인 방조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환자의 의학적 회생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담당 의료진이 환자 가족이 요청하는 부당한 퇴원 요청에 응했고 환자가 그로 인해 사망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의료계는 인공호흡기를 제거하여 환자가 사망하면 의사가 처벌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학적으로 소생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도 한 번 부착한 인공호흡기 장치는 제거할 수 없는 장치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한편 2008년에도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이 가족의 요청에 대법원은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다면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인공호흡기를 제거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른바 김할머니 사건인데요. 대법원은 어떠한 근거로 이러한 판결을 내렸을까요?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후에 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에 기초하여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명치료의 중단이 허용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김할머니는 평소 내가 소생하기 힘들 때 호흡기는 끼우지 마라. 기계에 의해 연명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는 말을 자녀들에게 하셨다고 합니다. 대법원은 자녀들의 증언을 연명의료에 대한 김할머니의 생전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근거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의료 현장에서 실제 인공호흡기를 제거해야 하는 의사들의 심적 부담은 줄지 않았고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학적으로 의미 없는 연명의료를 시작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왔습니다. 연명의료 결정이란 무엇인가요? 연명의료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 유지술, 수혈과 혈압상승제 투여 및 담당 의사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 보장을 위해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시술로 치료 효과는 없고 단지 임종 과정의 기간만 연장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는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담당 의사와 전문의 1인으로부터 사망이 임박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을 받은 환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연명의료 결정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이행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연명의료 결정은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이 해당 환자가 임종 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한 후에 이행이 가능합니다. 존엄사, 안락사와는 다릅니다. 연명의료 결정은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러 임종 과정에 진입하였다는 의학적 판단을 전제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 스스로의 결정이라고 해서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존엄사 또는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생명을 직간접적으로 종결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안락사와는 다릅니다.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누가 작성할 수 있나요? 의사 능력이 있는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작성할 수 있나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법적 효력이 있는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작성하나요? 작성자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지참하고 등록기관에 방문하면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의 상담자를 통해
다음 사항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한 후 연명의료 결정법에 따른 법정 서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작성 내용은 무엇인가요? 먼저 개인의 인적 사항을 직접 기입합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경우 작성된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그 다음 호스피스 이용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여 해당하는 항목에 체크 표시합니다. 등록기관 상담자의 설명이 필요한 6가지 사항에 대해 빠짐없이 듣고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다면 이해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확인란에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합니다. 사망 전 가족 알람 허용 여부는 작성자의 선택에 따라 체크 표시합니다. 열람 거부를 체크하더라도 연명으로 중단된 결정 이행 시 담당 의사는 작성자의 의향서를 열람 및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작성자는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하단에 기록된 정보로 작성 과정에 대한 설명을 담당한 등록기관과 상담자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관의 상담자는 작성자가 작성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확인하며 이상이 없는 경우 작성자는 성명을 기재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언제, 어떻게 활용되나요? 작성자가 임종 과정이 예측되는 환자로 의학적 판단을 받게 되면 연명의료 결정법에 따라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설치 등록된 의료기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담당 의사는 연명의료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해당 환자의 정보를 조회합니다. 만약 환자가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할 당시 의향에 동의하지 않거나 의향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담당 의사와 상의하여 연명 의료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담당 의사와 연명 의료 계획서를 작성하게 되면 기존에 작성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의 법적 효력은 없어집니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았거나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거나 연명의료결정법 제12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설명이 제공되지 않았거나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않았거나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하였으나 후에 연명 의료 계획서를 작성하였다면 기존에 작성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는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 등록한 후에도 의향이 바뀌어 등록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변경하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등록기관을 통해 다시 작성하거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관은 해당 사실을 연명의료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통보합니다. 연명의료 결정법으로 의료 현장에서는 의학적 판단에 근거한 연명의료 중단된 결정이 이행되고 환자는 자신의 결정을 존중받음으로써 삶의 마지막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문화가 형성되길 기대합니다. 네. 자, 긴 영상이었는데 매우 중요한 웰다잉의 핵심이 들어간 영상이라서 보여드렸습니다. 자, 혹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쓰신 어르신들 계세요? 네. 예. 예, 꽤 있으시네요. 자,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란 해가지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9세 이상의 사람이 연명의료 중단 결정이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자, 여기서 계속 연명의료란 그런 그 문구가 계속 나와요. 도대체 연명의료가 뭐길래 왜 하면 안 좋은지에 대한 영상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거 영상 보고 잠깐 쉬는 시간 가질게요.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 2월부터 본인의 결정에 따라 존엄하고 편안하게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연명의료 결정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연명의료란 무엇인가요?
회복 가능한 상태에서는 치료를 위한 의료 행위일지라도 회복 불가능한 임종 단계에서는 오히려 임종에 이르는 시간만을 더디게 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더 이상 득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의료 행위는 이 순간에 연명의료가 됩니다. 연명의료 시술의 종류.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와 연명의료 계획서를 통해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심폐소생술.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시행하여 정지된 심장을 대신해 심장과 뇌에 산소가 포함된 혈액을 공급해주는 응급처치인데요. 하지만 임종 과정에 들어선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도 소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고 짧은 시일 내 다시 심정지에 이를 겁니다. 흉부 압박으로 인한 갈비뼈 골절, 기흉, 혈흉 등 기도 삽관으로 인한 치아 손실, 목소리 손상 등의 부작용을 동반하는 고통스러운 시술입니다. 혈액 투석. 혈액 속의 노폐물을 걸러내 소변으로 배출하는 기능을 하는 신장. 우리 몸에서 콩팥은 노폐물을 걸러내고 전해질과 산염기 평형 상태를 유지하는 등 생명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급성 또는 만성으로 신기능 부전이 발생하면 치료를 위해 혈액 투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종 단계에 이른 환자에게 혈액 투석은 피할 수도 있는 고통을 가중하거나 치료 효과 없이 연명의료만 되기도 합니다. 항암제 투여. 일반 암 환자에게는 암을 축소, 억제, 제거하기 위해 항암제를 투여하는데요. 그러나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항암제 투여는 담당 의사와 함께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환자에게 득이 되기는커녕 항암 치료를 견디지 못하고 생이 더 단축될 수도 있습니다. 인공호흡기 착용. 질환으로 인하여 환자의 호흡이 불안정하고 폐가 산소, 이산화탄소 교환 기능을 상실할 때 인공호흡기를 기관 내 튜브에 연결하여 생명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임종 과정의 환자에게 인공호흡기로 호흡을 유지시키는 것은 치료 효과 없이 환자의 임종 과정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가 됩니다. 기도 확보를 위한 기도 삽관이나 기관 절개술 시행 과정에서 치아나 기도의 손상, 식도 천공, 피하 조직으로 공기가 새는 상태 및 출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체외 생명 유지술. 생명을 위협하는 호흡 부전이나 순환 기능 부전 상태에서 선택할 수 있는 심폐 기능을 보조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정맥에 피를 뽑아 기계를 통해 산소를 보충하고 이산화탄소를 제거한 다음 정맥이나 동맥으로 주입하는 것을 지속하게 됩니다. 절반가량의 환자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이 장치를 뗄 수 있게 되지만 원인 질환에서 회복하지 못한 다른 환자들에게는 치료 효과 없이 연명만 하게 되는 장치가 되기도 합니다. 출혈, 혈액응고 장애, 도관을 삽입하면서 다리 안에 아주 큰 혈전이 엄청난 붓기를 야기해 다리를 통하는 혈류를 차단하는 하지의 허혈로 인해 다리가 창백해지거나 파래지고 극심한 통증을 일으킵니다. 또한 혈관 내 공기방울로 인해 기관으로 가는 혈액 공급이 차단되는 공기색전증이나 피떡이 형성되는 혈전색전증이 발생하여 피부가 붉어지고 붓고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수혈. 중증 환자는 적절한 치료와 회복을 위해 적혈구 혈소판 등 다양한 혈액 성분의 수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복하지 못하는 임종 과정의 환자에게 수혈을 하는 것은 가족들의 바람과 달리 환자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혈압 상승제 투여.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저혈압이나 쇼크 상태에서 혈관 수축제 등 혈압 상승제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임종 과정 환자에게 혈압 상승제를 투여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임종, 불필요한 고통에서 벗어나 존엄한 임종을 맞이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이 밖에도 담당 의사가 환자의 상태와 상황에 따라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이익을 위해 유보,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이라면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게 되면 담당 의사는 환자의 편안한 임종을 위해 통증 완화 등 적극적이고 적절한 임종 돌봄을 제공해야 합니다.
연명 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결정한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편안하게 마무리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예. 자, 이제 영상은 그 짧은 거 뒤에 또 하나가 있고요. 잠시 화장실 다녀오셔도 될 것 같아요. 한 5분간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어서셔서 잠깐 스트레칭도 좀 하시고 목도 한번 돌리시고 천천히 목도 돌리고 네, 손깍지 끼시고 위로 쭉 아 좋아요. 예, 허리도 한번 돌리시고 자 팔도 지금이 11시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를 이제 쓰러 가면은 기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텐데 어디는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준 데가 있고 대충 설명을 해주는 데가 있어요. 또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오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렇게 조금 교육을 받고 가신 분들은 더 잘 알아들을 수가 있고 예. 그리고 또 더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받고 그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를 쓰러 가시면 너무 좋고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연명 의료 계획서를 쓸 때가 좋아요. 이러한 내용을 모르면 그냥 가족들이 하자는 대로 또 의사가 하자는 대로 따라할 수밖에 없거든요. 대부분 그 이제 의사이신 분들 없으시죠? 임종에 임박했을 때 의료비가 가장 많이 든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병원에서는 기회입니다. 예, 병원비에 수가를 올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예, 그 연명 의료윤리위원회가 있는 병원을 임종 시에는 선택을 해서 가는 게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 다 자리에 오셨죠? 예, 한번 확인하고 예, 금세 다 오셨네요. 그래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연명 의료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에만 임종 과정 기간만 연장하는 것. 그래서 의사가 임종 단계에 있는 환자에게 더 이상 득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의료 행위입니다. 그래서 막 살 수 있는 분인데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를 썼다고 해서 심폐소생술을 안 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고 반드시 임종 과정에 임박한 환자 더 이상 의료 행위가 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된 분들한테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와 연명 의료 계획서가 적용된다는 거. 예, 그래서 아무한테나 적용되는 거 분명히 아니라는 거는 꼭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예, 연명의료 결정 제도는 그 연명의료 결정법에 따라서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 상황, 적극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는 상황, 급격히 악화하여 사망에 임박한 상황, 이런 상황에 놓인 임종기 환자의 최선을 보장하고 자기 결정을 존중하여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연명의료 결정 제도가 마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통계로 한번 연명의료 결정 제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올라온 자료인데요. 지금 2018년 2월부터 시행이 되었잖아요. 그때랑 작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면 여기 보면은 그 이제 막대 그래프가 점점 높아지고 있죠. 2020년도에는 연명의료 의향서 등록하신 분들이 좀 줄어들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2020년 작년에 2020년도에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그래서 이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는 반드시 대면으로 해서 본인 확인을 하고 자필을 사인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상황이 심각했을 때는 그게 이제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때 이제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등록하는 사람이 좀 줄었다가 이제 2021년도 작년에 대해서는 다시 점차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전년 대비 2020년 대비 43.1%가 늘어났다라고 하고 그리고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쓰신 분들이 계속 이 주황 색깔 그래프가 그런 그래프거든요. 계속 꾸준히 이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예. 그리고 19세 이상 인구를 대비했을 때 어떤 나이가 가장 많이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쓰는지 알아봤더니 70세 이후의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그 등록을 했더라라는 게 그런 비율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그러니까 60세부터 이런 어떤 죽음에 대한 준비를 대부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연령별, 성별로 또 봤더니 여자분들이요. 여자가 69.3%, 대부분 여성들이 많이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등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60대 이후부터 또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게 여기 이제 그 또 그래프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어느 동네가 또 많이 쓰는지를 또 봤더니 제일 높이 나타난 그래프가 전라북도죠. 전라북도가 4.64%. 그다음에 충청남도, 대전이 많이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적게 쓴 동네가 제주도, 전라남도, 세종시입니다. 인구가 아주 많은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 의외로 2.85%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 그래프를 보면서 강문을 강사가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그 웰다잉 문화를 전파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또 이 그래프를 보면서 했습니다.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쓰러 가시면 이제 쓰신 분들은 알겠지만 딱 이렇게 생겼어요. 요즘은 다 은행도 가면 전표 안 쓰잖아요. 이제 종이가 다 사라졌어요. 전표 안 쓰고 이런 키패드를 통해서 사인하는 것처럼 요즘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도 종이 안 줍니다. 그리고 다 이렇게 이제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런 키패드에다가 사인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신분증 가져가셔야 돼요. 그리고 가셔서 여기 가셔서 이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 잘 들으시고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소, 성함,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다 적으시고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인工호흡기 착용, 항암제 투여 안 하겠다 이런 거에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설명 들었다라는 거에 체크하시고 열람 가능 있어요. 우리 가족들이 이러한 내용을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또 생겼고요. 그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작성할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꼭 반드시 신분증 가져가셔야 돼요. 본인이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직접 방문해서 가야 되고 제가 저 뒤에 우리 동네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쓰는 등록기간도 제가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거기 가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설명 들으시고요. 강문승 강사한테 듣긴 했지만 또 담당자한테 이야기도 잘 들으시고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그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해하신 후에 사인하시고요. 그리고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마음이 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변경하거나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법적 효력이 없고요. 자발적 의사에 의하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억지로 했다 하면 그것도 안 되고 그다음에 법에 따라 작성 전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설명이 제공되지 않거나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않는 경우 사인하지 않거나 그 설명이 제공되지 않는 것도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연명의료 계획서를 다시 작성한 경우에는 또 이 사전연명 의료의향서의 법적 효력이 상실이 됩니다. 자주 하는 질문 몇 개 짚고 갈게요. 사망하는 모든 환자가 이 법의 적용을 받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모든 사망 환자가 사전연명 의료 결정법에 제가 이거 펜으로 그으면서 해드릴게요.
예. 여기 보시면 모든 사망 환자가 연명의료결정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 상황에서 응급환자, 또 집에서 사망하는 환자 등은 연명의료결정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판단을 받고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을 이행하고자 하는 환자가 아닌 경우라면 의료법, 응급의료법 등 관련법에 의한 일반적인 원칙을 따른다. 그래서 말기 환자, 그다음에 연명의료 치료를 하다가 임종이 임박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연명의료결정법 배경으로 정말 안락사와 존엄사가 합법화된 것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이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하여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을 의미하며 환자의 생명을 단축하는 시술을 시행하거나 물, 영양, 산소의 단순 공급을 중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명의료 이거 안 하겠다고 해서 물도 안 주고 또 뭐 영양분도 공급 안 해주고 그다음에 그 환자가 견딜 수 있는 어떤 몰핀 주사 막 이런 거 맞거든요. 약도 먹고 그런 것도 안 하거나 뭐 그건 아니에요. 예. 그다음에 여기 보면 안락사, 존엄사에 대해서 많이 헷갈려 하실 텐데요. 안락사는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생명을 인위적으로 종결시키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 용어로서 사망을 위한 방법과 시기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의 이행과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안락사 아직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존엄사, 얘는 사망하는 사람의 존엄성 확보를 목적으로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강조하는 용어로서 임종 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이 전제된 환자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인정하는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의 이행과 구별이 된다라는 거. 사전 연명 의료 요양서를 한번 작성하거나 변경하거나 처리할 수 없나요? 변경하거나 처리할 수 있죠? 예, 그다음에 사전 연명 의료 요양서는 꼭 본인만 작성해야 될까요? 어르신들? 꼭 네. 본인만 작성해야 됩니다. 예. 작성자가 한글을 모르거나 신체적으로 불편하여 글씨를 쓸 수가 없는 경우에 상담자나 동석자가 대피를 하는 경우 가능할까요? 이거는요. 이게 그 글씨를 가능해요. 글씨를 모르는데 하겠지. 예. 예, 요 밑에 볼게요. 작성자가 한글을 모르거나 신체적으로 불편하여 글씨를 쓸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녹화나 녹취 등으로 작성자 본인의 뜻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피를 통한 작성이 가능하다라는 거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사전 연명 의료 요양서 작성을 위한 상담을 유선으로 집행하는 작성자가 집에서 작성하여 우편으로 유선으로 하게 되고 우편으로 이것을 송부해도 되는지에 대한 것도 많은 질문이 와요. 이것은 상담은 유선으로 가능하나 사전 연명 의료 요양서를 작성하실 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 여부 및 설명, 이해 정도를 확인을 위하여 작성자하고 상담자가 꼭 대면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이거 쓰신 분들이 많이 줄어들었던 거예요. 대면할 수가 없어서. 예. 그다음에 지장, 지장으로도 가능합니까? 하는데요. 지장 안 돼요. 지장 안 되고요. 왜냐하면은 이게 악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지장은 활용할 수 없고 작성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타인이 물리적으로 행사하여 대신 지장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위험을 고려하여 지장은 유효한 환자 본인 확인 방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드시 자필 서명, 기명 날인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사전 연명 의료양서는 책임이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19세 이상의 성인인 경우 작성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적 장애나 경증 침해 여부에 따라 일률적으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작성이 불가한 것이 아니며 특정인이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는 작성자의 구체적인 상태에 따라 달릴 수도 있다. 이거는 장애인이나 치매에 걸리신 분들도 작성할 수 있냐라는 이런 건데요. 이거는 그 작성하신 분들 상담자가 그분의 상황을 판단한 다음에 그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보험급여 청구에 이거 연명의료 중단하면 보험급여 청구할 때 불이익 받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인데 아닙니다. 그래서 연명의료 결정법에 따라서 그 보험금 수령인 또는 연금 수급자에 대하여 보험금 또는 연금 급여 지급 시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안 됩니다라는 거 있고요. 그다음에 사전 연명 의료 요양서 변경이나 철회는 꼭 처음에 작성했던 것으로 가야 하나요? 물어보는데 아닙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이 사전 연명 의료 요양서를 작성할 수 있는 등록기관 아무데나 가시면 되고요. 사전 연명 의료 요양서 작성하신 분들 만약에 나는 서울에서 지금 강서구에서 작성했는데 제가 만약에 지방에 가서 어떤 잘못돼서 치료를 받다가 연명 의료를 결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서울에서 작성했지만 지방에서도 그거를 다 조회가 가능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맞아요. 이제 우리 주민번호 입력하면 다 나옵니다. 맞아요. 자, 연명의료 계획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연명의료 계획서는 말기 환자 등의 의사에 따라 담당 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로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동영상으로 잘 설명이 되어 있어서 연명의료 계획서 아주 중요합니다. 연명의료 계획서는 사전 연명 의료 요양서 안 쓰신 분들도 이것을 나중에 쓰실 수가 있어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이 예측되는 환자에 대한 연명 의료 결정, 연명 의료 계획서. 임종이 예측되는 환자와 환자 가족은 연명 의료 결정 제도를 통해 삶의 마지막을 다시 생각해보고 함께 준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 결정이란 무엇인가요? 연명의료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 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및 담당 의사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 보장을 위해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시술로 환자에게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 연장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해당 환자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임종이 임박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경우에만 연명의료 결정이 가능합니다. 환자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면 담당 의사와 함께 연명의료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 계획서란 무엇인가요? 말기 환자 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와 같이 의학적으로 임종이 예측되는 환자가 자신의 연명의료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담당 의사와 함께 계획하여 문서로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환자는 담당 의사로부터 본인의 의학적 상태 및 연명의료 등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한 후 서면으로 연명의료 계획을 남길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이 누구인가요?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으로부터 말기 환자 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로 진단을 받은 환자가 대상입니다. 따라서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한다면 담당 의사에게 먼저 연명의료 계획서 작성 가능 대상 환자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연명의료 결정 및 계획서 관련 내용은 담당 의사 또는 해당 의료기관에 설치된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통해 상담할 수 있습니다.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을 통해 대상 환자라는 의학적 판단을 받으면 환자는 담당 의사로부터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자신의 연명의료 계획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해당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라면 환자와 법정 대리인이 함께 작성합니다. 어떻게 작성하나요? 작성은 담당 의사가 합니다. 담당 의사는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대상 환자에게 다음 사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법정 서식을 작성합니다. 환자는 이 설명을 듣고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연명의료계획서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했다면 자필 성명 기재 후 서명 또는 기명 달인하여 작성을 완료합니다. 어떻게 활용되나요?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환자가 임종 과정에 진입하면 담당 의사는 연명의료계획서에 따라 해당 연명의료를 이행하지 않거나 환자가 이미 제공받고 있는 시술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의사 능력이 없는 환자라면 어떻게 하나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있다면 이를 존중하여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환자가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을 작성하지 못한 채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가 된 경우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의 의사추정이 가능하다면 환자 가족 2인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을 통해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으로 확인하고 이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환자의 의사를 진술할 수 있는 환자 가족은 19세 이상으로 배우자,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을 말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가족이 없다면 형제, 자매가 해당될 수 있으며 해당하는 환자 가족이 1인뿐이라면 그 1인의 진술로도 가능합니다. 만약 진술을 통한 환자의 의향도 확인할 수가 없다면 환자 가족 전원의 합의를 통해 환자를 위한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환자의 의사를 진술할 수 있는 환자 가족은 19세 이상으로 배우자와 1촌 이내의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이며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2촌 이내의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 모두 없는 경우 형제자매가 포함됩니다. 환자 가족이 1년 이상 행방불명된 경우 혹은 의식불명 등의 상태로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라면 환자의 친권자인 법정 대리인의 의사 표시로 연명의료 결정이 이행될 수 있습니다. 환자가 의식이 있는데도 환자에게 전혀 알리지 않고 가족이 대신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임종이 예측되는 환자는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잘 알고 스스로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받아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인 통계에 따르면 임종을 앞둔 환자들에게는 평균 10주의 시간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삶의 마지막 순간을 누구와 어떻게 보내고 싶으신가요? 삶의 마지막 순간을 그런 연명치료를 받으면서 병원에 보낼 것인지 아니면 배우자와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과 가족들과 함께 보내고 싶은지 한 번쯤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연명의료 계획서에서 말기 환자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약간 다른데요. 둘 다 그 대상 질병은 없습니다. 없고 그다음에 질병의 제한은 없고 그다음에 상태는 말기 환자는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을 말기 환자라고 하고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는 사망에 임박한 상태이신 분들이고요. 그다음에 말기 환자는 이제 바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임상적인 증상도 보고 혹시 다른 질병이 있는 것 아닐까 이런 것도 또 살펴보고 또 약물을 투여하거나 시술을 하면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다음에 종전의 그런 진료 기록, 진료 경과도 한번 보고요. 그다음에 다른 진료 방법이 가능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담당 의사하고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이 같이 함께 진단을 하게 됩니다. 예, 그 후에 더 이상 회복 가능성이 없어. 아마 이분은 이제 몇 개월 이내에 사망할 거야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 이제 연명의료계획서를 받게 돼요. 그리고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는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 1인이 판단하에 본인 및 가족들이랑 같이 상의를 하게 됩니다. 연명의료계획서도 아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랑 양식 거의 비슷하고요. 그리고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현황을 봤던 이것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마찬가지로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연명의료계획서에 대해서는 사전의료의향서보다 더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셔요. 그래서 이제 알게 된다면 연명의료계획서를 써서 직접 이것을 이행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웰다잉 프로그램을 이제 공부를 하고 나서 많은 주위 분들한테 많이 알려주세요. 배웠는데 이러이러한 게 있더라 하면서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이행 시 자기 결정 존중 비율이라고 해서 이제 가져왔는데 보면 2021년도 4분기 맨 끝에 거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은 맨 밑에 32.3%가 연명의료계획서를 쓰신 분들이고요. 그 위에 8.2%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결정에 의해서 연명의료를 중단하신 분들이 40.5%예요. 그러면 그 위에 환자 가족의 진술, 그다음에 환자 가족 전원 합의에 의해서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유보한 그거가 더 많다는 얘기죠. 보면은 그렇죠. 내 의사에 의해서 된 거는 40.5%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59.5%는 우리 가족들에 의해서 내 삶이 정해진 거죠. 예, 이것은 죽음 준비가 제대로 안 되어서 일어나는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웰다잉 공부를 하는 이유입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미리 정하지 않으면 그것을 정해야 되는 가족들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 같은 경우도 아버님 모시고 응급실을 갔는데 제가 이제 며느리고 어머님이랑 갔는데 저에게 아버님이 연명의료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며느리가 돼가지고 그걸 결정하기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서 의사가 하는 말을 그대로 녹음을 했죠. 녹음을 해서 응급실 바깥으로 나가서 그 남편은 오고 있었고 남편과 우리 아가씨들한테 의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 해가지고 함께 결정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을 결정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가족들이 결정하기가. 그래서 내가 결정을 해줘야 된다는 가능하면 건강할 때. 예. 그리고 이행 현황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게 환자의 의사 능력이 있을 때랑 의사 능력이 없을 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영상에도 나왔는데 환자 의사 능력이 있을 때는 연명의료계획서 그냥 쓰면 돼요. 의사와 본인이 이야기를 듣고 충분히 다음에 하면 되는데 해서 연명의료계획서 쓰고 그다음에 또 사전 연명의향서를 쓰신 분이라면 또 담당 의사 확인 하에 연명의료 중단을 하거나 또 연명의료를 하지 않거나 하면 되는데 문제는 환자의 의사 능력이 없을 때가 문제입니다. 이분이 연명의료의향서를 썼으면 바로 그냥 연명의료 중단을 이행을 하면 되는데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써놓지가 않았어. 그러면은 가족 2인 이상의 일치되는 진술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엄마 아까 그 김할머니처럼 나는 연명의료 안 할래. 엄마가 만약에 그 치료해도 회복 불가능하고 그리고 그냥 임종기간만 길어지는 그런 치료라면 난 저런 거 안 할래 라는 말씀을 평상시에 하는 분이라면 그런 가족 2인 이상의 진술로도 그다음 연명의료 중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빠가 그런 말씀을 평상시에 안 했어요. 그러면은 문제가 더 커져요. 가족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돼요. 가족들 중에 한 명이라도 반대를 하면은 연명의료를 중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꼭 반대하는 분이 계십니다. 예. 그래서 내가 결정해야 된다는 거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거 표시는 이거 지금 제가 그동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담당 의사가 그리고 담당 의사와 그다음에 연명 그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있는 병원이 있어요. 예, 거기에서 이제 같이 의논을 해가지고 이분이 그 사망에 임박한 상태라서 더 이상 이게 그 본인에게 환자에게 득이 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그 의사의 판단이 있은 후에 이 의사는 가족들과 의논을 합니다.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나 쓰신 분이라면 간단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족들 뭐 2인 이상 또는 가족 전원의 합의를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담당 의사가 연명 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연명 의료 계획서를 본인이 직접 하신 분들은 바로 그냥 연명 의료 나 유보 중단하고 그다음에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쓰신 분들 해서 만약 쓰신 분들은 바로 여기 연명 의료 중단으로 바로 가고 그다음에 만약에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쓰지 않으신 분들은 환자 2인 이상의 일치되는 진술을 들어보고 그리고 확인한 후에 연명 의료를 중단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환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 이후에 의사의 판단으로 해서 연명 의료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 가족 범위 꼭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19세 이상의 배우자, 직계 비속, 직계 존속이고요. 직계 비속은 내 아랫사람들, 아들, 딸, 손자, 손녀고요. 직계 존속은 내 위로, 부모, 조부모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권자인 법정 대리인에 의하여 의사를 발행을 할 수가 있어요. 형제 자매는 가족이 아니에요. 그런데 직계 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 자매의 의사로도 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족이 한 명밖에 없을 경우에는 한 명으로도 진술이 가능하고. 그래서 이 결정 등의 이행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판단하에 모든 게 이루어집니다. 예, 의사가 가능하다면 없는 경우에는 이제 공식에 의해서 이행이 된다는 거. 그리고 중요한 거는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 행위 그리고 영양분 공급, 물, 산소 이런 단순 공급은 연명 의료 계획서를 쓰셨더라도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 그래서 이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 질문 드리겠습니다. 환자가 연명 의료 중단 뜻을 밝혔는데 가족이 끝까지 진료를 주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족이 끝까지 연명 의료 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런 경우에 환자의 자기 결정권이 가장 중요하고 환자의 뜻이 우선으로 되어서 가족이 아무리 주장을 해도 환자가 하기 싫다고 그러면 하기 싫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 우선 순위로 된다는 거. 그래서 이 환자가 전반적으로 자기 병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기 병의 어떤 진행 과정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엄마가 아빠가 이러이러한 상황이 되면은 반드시 그런 상황과 무슨 병인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반드시 똑바로 얘기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나이기 때문에 주권은 내가 갖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의식이 있는 환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가족이 대신 연명 의료를 중단할 수 있을까? 이거는 절대 안 된다는 거, 그렇죠? 예. 그리고 법정 대리인이 없는 노숙자인 경우 있어요. 노숙자 엄청 많더라고요. 저기 서울역 근처 거기 갔더니 많은데 노숙자인 경우에는요. 법정 대리인이 이렇게 연락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전공의하고 전문의를 포함해서 의사 5명이 회의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사망에 임박했는데 연명을 계속 할까 말까를 결정을 합니다. 오늘 이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와 연명 의료 계획서에 대해서 이제 그 긴 얘기를 했는데 저도 처음에 이거 공부할 때는 너무 막 말도 어렵고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는 19세 이상 모든 성인이 쓸 수 있는 거예요. 예, 미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거고 연명 의료 계획서는 내가 사망에 임박했을 때 말기 환자가 되어서 어떤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때 임종에 임박한 환자들이 쓰는 거고요. 사전 연명 의향서는 그거는 환자 본인이 책임이 있고요. 그다음에 연명 의료 계획서는 의사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환자 본인이나 가족들과 상의하에 연명 의료 계획서가 써지고요.
그다음에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는 사전적, 죽기 전에 유언, 사전적 의미가 있고요. 사전 유언적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연명의료계획서는 의료 행위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의료계획서입니다. 예. 그리고 사전 의료의향서는 대리 결정하는 거 절대 허용이 되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의료계획서는 환자가 의사 결정 능력이 없을 때는 참여가 가능합니다. 가족에 한해서.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 주변에 알리는 겁니다. 나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썼어. 이런 거 주변에 알리는 거. 장기 같은 것도 기증하시면은 반드시 가족들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우리 동네 알아보기, 우리 동네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쓰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아직 안 쓰신 분들은요, 여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있어요. 여기 발산역, 여기 그 예시백화점 영광교회 맞아요. 영광교회. 예, 맞아요. 예. 거기 그 양천항교역 쪽으로 쭉 조금만 내려가면은 건강보험공단 강서지사 있고요. 그다음에 강서구청 사거리에 가시면 한국건강관리협회가 있어요. 거기서 하고 전화로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예약 안 하셔도 가능한데 건강관리협회는 예약을 하셔야지만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화여자대학교 그 의과대학 부속 서울병원 있죠. 발산역에 멋지게 지어놓은 새 건물, 그 병원에서 가능하고요. 강서보건소에서 이대 부속 목동병원에서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쓰실 수가 있어요. 가장 가까운 곳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명의료계획서를 쓸 수 있는 그다음에 그런 상담이 가능한 병원은 거기에는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라는 곳이 있어요. 그 병원이 있는 병원은 부민병원, 그다음에 미지배드병원, 우리 동네 홍익병원, 그다음에 그 발산역에 있는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서울병원, 그리고 이대 부속 목동병원이고요. 대부분 신촌 세브란스병원, 일산병원, 암센터 이렇게 큰 병원은 다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병원에 가면은 연명의료계획서를 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런 임종에 다가온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면 의식이 있었을 때 내 스스로 써놓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되게 길고 어쩌면 필요할 수도 있는 내용인데 어떤 웰다잉의 핵심이기 때문에 또 제가 드린 말씀 말고도 또 질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되게 말이 어렵죠?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여기 대표 전화 1855-0075로 전화하시면 상담원이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거는 다음에 보기로 하고, 자, 나는 연명치료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어르신들, 연명치료 나는 할 것이다. 연명치료를 할 것이다. 예. 중단. 예. 중단. 그죠. 예. 자, 그렇다면, 반대로, 내 자녀는 연명치료를 할 것이다. 내 자녀는. 내 아들, 딸들이 사망에 임박했을 때 연명치료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어떠세요, 어른들? 할 것이에요. 그쵸? 할 거예요. 예. 아직 젊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강의 가면은 다 이 강의 듣고 젊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연명치료 안 해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거꾸로 내 자녀는 연명치료 할 것인가 하면은 다 대부분 할 것이라는 대답이 나와요. 반대로 어머님, 나의 자녀가 아니라 내 아들, 딸이 나는 연명치료를 안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 부모는 연명치료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있어서 또 그 자녀들은 똑같이 대답합니다. 희망만 있다면 할 거야 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연세가 있으신 부모님인데도.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마지막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생각해보고 결정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그 시리에 빠지고 만약에 그것을 내가 결정해놓지 않으면 자녀들이 굉장한 죄책감에 빠집니다. 죄책감에. 예. 자, 삶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다. 그래서 내 삶의 주인으로 오늘도 뽀대나게 살자. 우리 다 같이 그러자
시작. 그러자. 아자. 화이팅. 오늘도 뽀대나게 사시는 우리 어르신들을 제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아까 우리 잠깐 배웠던 주인공은 나야 나 한번 하고 이제 강의를 마칠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은 나야 나 한 번 더 노래 한번 박수 치면서 부를까요? 자, 네 인생은 내 거. 내 인생은 내 거 주인공은 나야 울어도 봤어 웃어도 봤어 산전수전 다 겪어봤어 이왕이라는 남은 내 인생 남은 내 인생 꽃길이면 나는 좋겠어 오케이.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금 같은 세월 한 번 가면 오지 않는데 주저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하고픈 하고 삽시다 그래 내 인생은 내 거 주인공은 나야 나 자, 주인공처럼 건강하게 웃으면서 사세요. 내 인생은 내 거 주인공은 나야 나 울어도 봤어 웃어도 봤어 다 겪어봤어. 산전수전 다 겪어봤어 이왕이라면 남은 내 이왕이라는 인생 남은 내 인생 꽃길이면 나는 좋겠어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금 같은 세월 한 번 가면 오지 않는데 주저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하고픈 하고 삽시다 그래 내 인생은 내 거 주인공은 나야 나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금 같은 세월 한 번 가면 오지 않는데 주저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하고픈 하고 삽시다 그래 내 인생은 내 거 주인공은 나야 나 내 인생은 내 거 주인공은 나야 주인공이랄게 모두 시작. 자, 서로 따라합니다. 여봐라. 여봐라. 감히 너에게 하 하하 아, 잘하셨어요. 그래서 주저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하고픈 일 하고 삽시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너무 멋진 게 이런 그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계신다는 거 굉장히 제가 큰 박수를 드립니다. 아, 광고 하나 또 드릴게요. 제가 건강보험공단 그 백세운동교실 또 소속 강사예요. 그래서 이거 웰다잉 프로그램 말고 지금처럼 이렇게 줌으로 혹시 저랑 같이 일주일에 2번 월요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이런 이제 저처럼 이제 그때는 이제 웰다잉 강의가 아니라 웃음 치료 실버 체조 강의예요. 그래서
좀 운동이 필요하신 분들은 줌으로 만나서 운동할 수 있으니까 혹시 이 줌으로 집에서 운동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의 연락처를 알려드릴게요. 그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거나 황 선생님께 물어보셔서 신청하시면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번 한 40회 정도 할 예정인데요. 그래서 건강한 상, 웃는 상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자, 나는 따라합니다. 나는 점점 건강해지고 있다. 건강해지고 있다. 외칩니다. 나는 점점 행복해지고 있다. 나는 점점 똑똑해지고 있다. 예, 아싸. 제가 며칠 전에 그 뜨거운 시거즈를 봤어요. 거기에 지난번 영상에 제가 왜 남훈이 씨가 노래 부르는 거 제가 들려드렸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영상이 하나 나오는데 우리 어르신들께도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어요. This is me. 이게 나야라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저희 엄마도 우리 시어머님도 사진 좀 찍자 그러면 사진 찍기 싫어하셔요. 다 늙은 사람 자꾸 찍어서 뭐 하냐. 나 내 얼굴 보기 싫어. 막 이러시거든요. 우리 어머님들이요. 이게 나이가 먹는데도 쭈글쭈글하지 않고 피부가 아주 말짱하고 그리고 그 나이가 먹어도 이게 피부나 머리 색깔이나 몸 모양이 하나도 변하지 않고 늘 아기 때 모습이라면 그건 돌연변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러한 영상이니까 이 영상에 나온 가사를 한번 보시면서 즐기시기 바랍니다. 자, 웃으면서 들어보세요. I am not a stranger to the dark. Hide away, they say, 'cause we don't want your broken parts. 돌연변이에요, I 이거는. learned to be ashamed of all my scars. Run away, they say, no one will love you as you are. But I won't let them break me down to dust. I know that there's a place for us, for we are glorious. When the sharpest words wanna cut me down, I'm gonna send the blood, gonna drown them out. I am brave, I am bruised, I am who I'm meant to be. This is me. Look out, 'cause here I come, and I'm marching on to the beat I drum. I'm not scared to be seen. I make no apologies. This is me. Through the
cut me down. I'm gonna send the blood, gonna drown him out. This is brave, this is bruised, this is who I'm meant to be. This is me. Look out, 'cause here I come. And I'm marching back to the beat I drum. To the beat I step, to be seen. I make no apologies. This is me. Whenever the words wanna cut me down, I send the blood to drown them out. This is me. 자, This is me. 이 이게 나니까 이건 나야. 난 용감해. 난 당당해. 날씬해. 난 날씬해. 내 나이가 어때서? 예, 멋지세요. 예. 우리 어머님들의 환해진 표정을 보니까 오늘 또 행복이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함께 해주신 어머님들 감사하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행복한 모습으로 만나기로 해요. 다음 시간에는 품위 있게 나이 드는 법에 대해서, 그 다음에 품위 있는 죽음의 완성이라고 해서 호스피스와 장기 기증에 관한 이야기를 또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어머님 그리고 아버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 이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 다 같이 박수! 자, 황 선생님 나와주세요. 네, 어르신들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수업 어떠셨는지 말씀해 주실 분 있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좋았어요. 우리 어머님들이 간단하게 우리 황 선생님께 이렇게 문자나 카톡을 보내주시면 제가 이제 그걸 읽고 제가 또 앞으로 강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또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으시면 또 강문수 강사 이런 건 좀 고쳤으면 좋겠어라는 게 있으시면은 이렇게 다 우리 선생님께 말씀을 해주셨으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